민서는 32의 나이에 이미 수많은 상처와 좌절을 겪은 여성이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타협이었다. 부모는 여자가 공부나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 아래 민서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24의 나이에 맞선을 통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민서는 설렘보다는 불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았다. 민서의 결혼 생활은 신혼의 달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는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며느리이자 일꾼으로 규정되었다.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옛 방식을 고수하며 엄격하게 군림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해야 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큰 꾸지람이 뒤따랐다. 밥이 늦게 차려졌다는 이유로, 간장 하나를 잘못 집어들었다는 이유로 민서는 집안의 불운을 불러오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다. 민서는 자신이 단순한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집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했다. 남편은 이 상황을 알고도 개입하지 않았다. 민서가 힘들다 해도 돌아오는 반응은 늘 같았다. 남편은 그저 넘어가라고 했고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신혼집 침대에 누웠지만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결혼한 상대는 남편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는 시어머니라는 사실만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26의 나이에 민서는 첫 아이를 낳았다. 긴 고통 끝에 품에 안은 작은 생명은 민서에게 세상의 모든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차가운 현실 앞에서 짓밟혔다.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영받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망을 드러냈고 그 순간 민서는 산모로서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산후조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다. 젖을 물리다 그대로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해와 위로가 아닌 꾸지람뿐이었다. 여자는 강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말로 그의 고통은 무시되었다. 남편은 무심했고 민서는 점차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단지 노동력이자 의무만을 지닌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이를 품에 안고 울던 밤이 이어졌다. 갓 태어난 아이는 민서에게 유일한 위로였지만 동시에 집안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되었다. 세월이 흘러가며 부부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 민서의 하루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내는 것뿐이었다. 잠깐이라도 친구를 만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민서가 집안을 등한시한다고 여기며 험담을 퍼뜨렸다. 그 말은 친척과 이웃에게까지 퍼졌고 민서는 게으르고 철없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혔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그는 늘 같은 태도였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민서에게 더 참으라고만 했다. 결혼 5년 차, 아직 30도 되지 않았지만 민서는 이미 중년의 얼굴처럼 늙어 있었다. 웃음은 사라졌고 눈빛은 초라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서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흔적을 발견한다. 화면에 남겨진 짧은 메시지 한 줄.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그 순간 민서의 온몸은 얼어붙었다. 그 문장은 남편의 배신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민서는 남편의 외도를 우연히 발견했다. 낯선 여인의 이름과 함께 남겨진 짧은 메시지 한 줄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남편과 다른 여자의 삶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민서를 무너뜨렸다. 처음에는 부정할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잠깐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지만 민서에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견뎌온 시집살이와 희생, 수많은 눈물은 단 한순간에 무가치해졌다. 민서는 이혼을 떠올렸지만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았다. 세상은 여전히 이혼한 여자를 손가락질했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불안이 그를 묶어두었다. 결국 민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통의 다른 이름이었다.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남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무심했고 집보다는 회사와 바깥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민서는 부부관계라는 이름 아래 점점 더 깊은 굴욕을 견뎌야 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권력을 쥔 듯 간섭을 멈추지 않았다. 집안일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아이들 양육에까지 손을 뻗으며 민서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들었다. 아이가 울면 잘못은 늘 민서에게 돌아왔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도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시어머니는 모두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 민서는 가족 안에서도 고립되었다. 남편은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했고 시어머니는 독재자처럼 군림했으며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 자랐다. 민서는 자신이 그 집안에서 단지 희생을 강요받는 존재임을 매일 실감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손자에게만 애정을 쏟았고 딸은 존재조차 무시당했다.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이유로 아들은 지나치게 보호받았고 딸은 그림자처럼 취급되었다. 민서는 두 아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딸은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점점 외로워했고 아들은 과도한 집착 속에서 오히려 이기적으로 변해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균열이 깊어졌고 민서는 그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때로는 시어머니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선 적도 있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친정으로 향했지만 친정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다. 부모는 여자가 결혼했으면 그 자리에서 참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자가 집을 나오는 건 가문의 수치라며 민서를 돌려보냈다. 그 순간 민서는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민서의 삶은 언제나 고단했지만 이제는 고단함을 넘어 절망이 되었다. 남편의 외도 이후로 그와의 관계는 껍데기만 남았고 아이들마저 점차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 독립을 선언했고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시어머니와 남편 쪽으로 더 가까워졌다. 민서는 아이들을 붙잡을 힘조차 잃어버렸다. 그녀의 하루는 공허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의미 없는 형벌처럼 느껴졌다. 집안일을 해도 누구 하나 고마워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평만 늘어놓았다. 남편은 아예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버렸고 민서와의 대화는 형식적인 인사 수준에 그쳤다. 그런 와중에 그녀의 몸도 무너져갔다. 잦은 두통, 알 수 없는 피로,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이 일상이 되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명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이건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그러나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도.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초라하게 늙어버린 자신을 본 순간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30대 중반에 불과한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50대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퀭한 눈빛, 주름진 이마, 꺼져가는 입술. 그녀는 거울을 주먹으로 치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나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절망은 고요하게, 그러나 무섭게 깊어져만 갔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여겼지만 이내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위암 말기. 수술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지만 정작 가족들은 제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간병을 피했고 아들은 학업을 이유로 집을 떠났다. 남은 건 민서뿐이었다. 아이러니였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억눌렀던 사람이 이제는 그녀의 손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병든 시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말을 이었다. 민서야, 물 좀. 그 목소리는 과거의 위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손에 물컵을 들고 시어머니의 입에 대어주면서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연민과 원망이 뒤엉켜 가슴을 조여왔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왜 하필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왜 나만 그러나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병이 깊어질수록 더 의존적으로 변했다. 민서는 밤낮 없이 간병에 매달려야 했고 점점 지쳐갔다. 환자의 구토, 약 타이밍, 식사 보조, 대소변 치우기. 그녀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굴러가지 않았다. 병실의 냄새와 신음소리,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민서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남편은 가끔 병문안을 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형식적인 위로를 건넨 뒤 곧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서늘한 분노를 느꼈다.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왜 나만 이 짐을 지는 거지? 당신의 어머니인데 왜 나에게 떠넘기는 거야? 그러나 그 분노를 토해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민서의 삶은 완전히 병실에 갇혔다. 낮에는 간호사와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집에 와서도 쉬지 못했다. 식구들의 밥상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이어갔다. 그녀의 손톱은 닳아가고 피부는 갈라졌다. 체중은 급격히 줄었고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자신 같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될수록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 죽은 너무 싱겁다. 작은 불만들이 폭발하듯 터졌다. 민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내했지만 속으로는 서늘하게 식어갔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던 어느 밤 민서는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멍하니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이어가는 그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저 약하고 초라한 인간의 얼굴일 뿐이었다. 그러나 민서의 가슴에는 묘한 공허함이 차올랐다. 저 사람은 곧 떠날 거다. 그런데 나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동안 타인의 기대와 의무 속에만 살아왔다는 것을.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했고 시댁의 규율에 묶였고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 버텼으며 이제는 시어머니의 병상 곁을 지키고 있다. 그녀 자신의 삶은 단 한순간도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해.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해. 그 결심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움트는 작은 불씨 같았다. 그러나 그 불씨는 곧 커다란 불길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결국 끝을 향해 달려갔다. 긴 투병 끝에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민서는 시어머니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산소 호흡기를 붙잡았지만 결국 그 소나귀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병실은 고요했고 오직 기계음만이 허공을 가르며 울렸다. 민서는 눈을 감은 채 오랜 세월 자신을 올가매던 존재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기묘했다.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동시에 묵직한 짐 하나가 내려간 듯한 해방감이 스며들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른 박동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장례식은 형식적으로 흘러갔다. 남편은 형제들과 함께 상주 자리를 지켰지만 슬픔보다는 체면을 지키는데 급급했다. 친척들은 모여 앉아 유산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무덤덤하게 빈소를 지켰다. 민서는 그 모든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멀리서 지켜보았다. 나는 이 집안의 그림자였구나.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서는 집안을 가득 메운 정막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빈자리는 의외로 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묘한 자유로움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어 젖히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밤하늘의 공기가 이렇게 시원한 줄을 잊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결혼 전 대학 입학원서, 그녀가 포기했던 꿈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는 빛발에 있었지만 그 순간 민서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나는 멈췄던 시간을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지쳐버린 얼굴, 깊게 팬 주름, 초라한 눈빛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민서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또렷하게 다짐했다.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 더는 참지 않겠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살아낼 거야. 며칠 뒤 민서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남편은 무심히 물었다. 어디가? 민서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부터 내 삶을 찾으러 가. 그 한마디는 그녀가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가장 솔직한 고백이자 선언이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민서는 낯선 두려움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다. 이제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지는 않겠다는 사실이었다. 민서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고 있었다. 그 이름은 민서,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